우리는 끊임없이 이동하며 진화하고 있습니다. 가장 단순하게 걷는 것부터 자전거, 자동차, 열차, 비행기 등 기술에 의존해 사람의 이동을 포괄하는 개념인 모빌리티. 지속적으로 이동하고 유동하는 삶이 일반적인 지금, 멈춤보다는 움직임을 중심에 놓고 사고하는 모빌리티 사회.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과 인프라, 이동을 일으키는 사회 경제적 요인, 이동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인 효과. 모빌리티 혁명은 삶의 터전인 도시의 변화와 산업 생태계의 혁신, 더 나아가 세계 속의 대한민국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더 크고 더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경상남도와 제주도의 모빌리티 중심의 지역균형 뉴딜. 경남의 지역균형 뉴딜은 한마디로 동남권 메가시티, 그리고 또 하나의 수도권 만들기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가 앞으로도 전기차 보급의 만큼이나 전기차 후방 산업,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가는데 선도도시고 프론티어로서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유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역균형 뉴딜 기획 그 마지막으로 경상남도와 제주도의 모빌리티 혁신을 통한 성장과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가속화된 4차 산업혁명 속 산업별 영향력을 살펴보면 물류 및 교통은 정보통신 서비스에 이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초연결, 초지능, 초융합 시대에 잘 갖춰진 교통망은 다양한 산업이 성장하고 사람이 머무는 토대가 되며 친환경 모빌리티로의 전환은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먼저 부산, 울산, 경남을 하나의 경제생활권역으로 만드는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을 통해 지역균형 발전을 선도하겠다는 경상남도의 뉴딜을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서울공화국으로 불립니다. 서울공화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이 서울에 과도하게 집중된 현상을 비꼬는 말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국토 면적의 11%인 서울, 경기 포함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을 추월하는 역전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는 곧 지방 소멸의 위기를 뜻합니다. 작년에 경남에서 다른 지역으로, 특히 수도권에 가장 많이 나갔는데 빠져나간 20대와 30대 청년 인구가 18,000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도권 집중이 각 지역에, 특히 비수도권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는 경남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다 비슷합니다. 네. 청년들이 빠져나가고 있는데 지역에 미래가 있겠습니까? 지방 소멸의 문제를 얘기하는데 지방 소멸의 핵심은 청년들의 인구 유출, 청년들이 빠져나가는 지역은 지속 가능한 발전이 어렵다고 봐야 되는 거죠. 경상남도와 맞닿아 있는 대도시인 부산과 울산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청년들이 왜 빠져나갈까? 조사를 해보니까 일자리와 교육 문제가 핵심이에요. 새로운 일자리, 자기가 가고 싶은 일자리를 위해서 뭘 배우려고 해도 지역에서는 배울 수 있는 데가 없는 거예요. 찾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이 공동으로 여기에 대처하고 필요로 하는, 우리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교육이나 연수나 일자리들을 함께 만들어내면, 그러면 수도권으로 빨려 들어가는 흐름을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모든 분야의 메가시티로 플랫폼을 만들어서 수도권과 경쟁하지 않으면 이제는 그 수도권 일극 체제를 이제 제어해내기가 어려운 상황이 돼 있는 거죠. 이에 경상남도는 부산, 울산과 함께 동남권 메가시티를 구축. 수도권과 같은 광역 대중교통망을 확충해 1시간 생활권으로 연결하고 산업, 물류, 관광, 환경 등에서 권역별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경상남도는 도청 내 TF팀을 운영 중이며 내년 1월 동남권 광역특별연합 출범을 목표로 부울경 3개 시도 연구원에서 관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가
좀 다른 세계의 어떤 조직이 시도가 함께 뭔가 하나의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간다는 게 굉장히 쉬운 부분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서 이렇게 지금 현재 출범하기 이전부터 저희가 이제 연구진들은 사실 2019년도부터 저희가 이 연구진들 세계 시도 연구원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이론적 배경과 사실 이런 밑그림들을 계속 그려나가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인 시도의 어떤 입장들을 동남권이란 이름 하에 이런 목표를 함께 이루도록 같이 노력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동남권 메가시티의 핵심은 바닷길, 철길, 하늘길을 활용한 모빌리티의 혁신입니다. 24시간 운용 가능한 안전한 가덕 신공항 유치와 인근 부산 신항과의 연계를 통한 동북아의 물류 중심 기지로의 변신. 가덕 신공항과 그 바다 해운 그 항만의 문제는 이거는 이제 이 부울경의 새로운 미래 산업으로서 스마트 물류 플랫폼, 그러니까 물류 산업을 어떻게 발전시킬 거냐 하는 데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가덕 신공항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김해 국제공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화물 운송이 안 되는, 그러니까 심야 시간에는 비행기가 소음 때문에 뜨고 내리지를 못해요. 화물기는 심야 시간에 뜨고 내리는데, 그래서 가덕도로 가면은 24시간 운영이 가능하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복합 화물이 가능한 거죠. 그 주변에서 가공을 해서 그러고 이제 공항으로 항공으로 내보낼 건 항공으로 내보내고 배로 내보낼 건 다시 배로 내보내고. 무엇보다 철길을 활용해 부울경을 1시간대 하나의 생활 경제권으로 묶는 데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동남권 메가시티의 핵심은 압축과 연결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을 철도 교통망을 이용해 1시간 내 생활권으로 만들겠다는 건데요. 현재 대중교통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창원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부산대학교까지 제가 직접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간은 학생들의 통학 그리고 문화와 즐길거리를 위해서 가장 이동의 빈도수가 많다고 합니다. 도착지를 선택하세요. 3번 매수를 선택하세요. 안녕하세요. 버스. 창원 버스터미널에서 시외버스를 타고 부산 서부터미널까지의 이동 시간은 45분. 서부터미널에 도착해 시내버스를 이용하기 위해 근처 정류장까지 도보로 이동합니다. 부산에는 도시철도가 있지만 이번 체험의 핵심은 도로 교통만을 활용해 목적지까지 가는 것이기에 시내버스를 탑니다. 서부터미널에서 부산대학교까지 한 번에 가는 시내버스가 한 대 있지만 배차 간격이 길어 포기합니다. (15번) 버스를 타고 30분 넘게 이동한 뒤 다른 버스로 갈아타기 위해 내립니다.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정류장에서 111-1번 버스를 타고 20분가량 이동하자 부산대학교 정류장 안내방송이 나옵니다. 정류장에서 도보로 5분가량 떨어진 곳에 부산대학교가 위치해 있습니다. 창원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해 부산 서부터미널을 거쳐 2개의 시내버스를 이용해 저는 이곳 부산대학교에 도착했습니다. 평일 낮 시간에 이동했음에도 불구하고 버스를 3번을 갈아타고 도보 이동 시간을 포함해 약 2시간가량이 소요됐는데요. 만약 출퇴근 시간 교통 체증까지 겹치게 되면 이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와이프 직장이 부산이라서 부산에서 살고 있고 이제 제가 혼자 이제 창원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고요. 그럼 그래서 현재 어떻게 출퇴근을 하세요? 차로, 네. 차로 지금 하세요? 고속도로를 이제 하루에 길면 한 1시간 20분 정도, 편도 한 1시간 20분 운전을 하고요. 뭐 이거를 1시간 이내, 뭐 짧게는 30분 이내가 되면 실제 부산에 있는 분들이 창원의 어떤 일자리를 위해서 충분히
그쵸, 오갈 수 일자리를 지원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경남 분들도 충분히 부산의 어떤 이런 서비스를 우리 같이 누릴 수 있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이런 촘촘한 교통망을 저희가 이제 갖춰야 실질적으로 시도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겠다. 또한 동남권 메가시티는 중앙정부가 주도했던 과거와 달리 지역 주도의 창의적 발전 모델을 창출해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한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부울경이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을 통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규제 완화와 적극적인 지원도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사실 정책이 방향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탑다운 방식이었는데 지금은 지역에서 필요성에 의해서 중앙정부에 오히려 건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의 탑다운 방식은 옷을 만들어 놓고 지역이 거기에 옷을 맞춰야 된다면 지금은 지역 자체에 지역에 맞는 옷을 만들어서 이 옷을 만들기 위해서 중앙정부는 법과 제도를 여기에 좀 맞춰달라는 저희가 부탁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지도간 경쟁시켜서 중앙정부가 예산을 쥐고 흔드는 그런 시대는 이제는 좀 넘어서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최소한 권역 단위로는 예산을 충분히 그러니까 지원하고 예산을 지원하고 그 권역 내에서 자율적으로 필요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함께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지방 분권이 확대되고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좀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상생과 협력을 통한 발전을 위해 시 도민의 여론 수렴과 공감대 형성도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부울경은 이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이 주민 의견을, 그러니까 주민과 시도민과 함께하는 동남권 메가시티 조성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4월부터는 주민 참여단을 만들어서 실제로 주민 참여단 수준에서는 좀 실제로 살아있는 이야기들, 울산하고 부산하고 출퇴근하려니까 너무 힘들더라, 뭐 일반적인 이야기를 들은 차원에서 주민 참여단을 운영할 계획이고요. 민간 협의체는 한 5월 정도에 만들 건데 거기에는 교통 전문가라든지 환경 전문가, 각 문화 전문가들, 각 분야별 전문가하고 또 경제계 인사들 그리고 청년들까지 참여해서 그거는 좀 더 광역특별연합이 출범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들을 함께 할 것인지. 동남권 메가시티는 지방 소멸 위기에 따른 생존 전략을 넘어 도민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이를 통해 한 지붕 세 가족으로 묶일 부산, 울산, 경상남도는 공존과 협력을 통한 상생을 끊임없이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은 1834년에 만들어진 전기자동차의 시초인 원유 전기마차입니다. 내연기관 차량보다 무려 40년 가까이 앞서 나왔는데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한 번 충전해서 갈 수 있는 거리가 짧고 배터리도 무거워 시장에서 도태됐습니다. 그로부터 100년이 지난 지금 역사 속으로 사라졌던 전기차가 친환경 모빌리티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에 제주도는 2030년까지 탄소 없는 섬을 목표로 전기차 보급 및 전환 정책을 공격적으로 추진, 글로벌 녹색 도시로 성장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제주도에 전기차가 달리고 있습니다. 35년 넘게 제주도에서 택시 운전을 하고 있는 김동진 씨. 5년 전부터 전기차로 바꾼 뒤 경제성은 물론 승차감과 환경을 지키는 일까지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제주가 청정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그 탄소 없는 섬을 하는데 이제 큰 이바지하고 그리고 저기 관리 감가에서도 굉장히 이익되기 때문에 이제 이 전기 택시를 선택하게 된 겁니다. 제주도 내 전기차 보급은 2011년을 시작으로 꾸준히 증가하더니 2018년을 거점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제주도가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 비전에 발맞춰 대기 오염원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차량 배출가스를 줄이고자 전기차 보급 및 인프라 확충에 앞장선 결과입니다. 제주도는 이미 카본프리 아일랜드의 하나로서 2030년 100% 전기차 수소차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30년부터는 제주도는 내연차의 신규 등록을 중단하고자 합니다.
전기차는 차량 속 내연기관이 없어 배기가스를 배출하지 않고 오직 전기의 힘으로 달리기에 수소차와 함께 환경 문제를 해결할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2011년 전기차 선도도시라는 역할을 가지고 있었고 본격적으로 전기차 보급을 다른 시도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약 2만 1,000대가량의 전기차가 지금 보급되어 있고요. 제주도는 약 20대 중에 한 대는 전기차라는 얘기죠. 실제 제주도는 작년 말 기준 도내 전체 차량 중 약 5%가 전기차로 전체 차량 대비 전기차 비중 지표에서 전국 1위를 기록했습니다. 1%에도 못 미치는 서울과 비교해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전기차는 보급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충전 인프라 확충입니다. 전기차의 충전 시간과 이동 거리는 보급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현재 제주도에는 공공 및 민간 전기차 충전소 2,935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는 전기차 충전 서비스 특구를 통해 기존 급속 충전기의 에너지 저장 장치를 병합하는 방식으로 충전 시간을 20분으로 앞당기는 실증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 에너지공사가 도의 대행 사업을 진행,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제주에너지공사는 2018년도부터 이제 전기차 대행 사업, 전기차 관련 산업들을 대행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 충전기 관련된 구축 사업, 운영 사업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약자 맞춤형 전기차 충전기라든지 공동주택 주변 충전기, 그다음 공공기관의 충전기, 등등 이제 신규 충전기들을 구축하고 또 설치된 충전기는 이제 통합 관리하고 노후된 충전기들은 기능 개선도 진행하고 있고요. 도내 전기차 관련 산업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 기반의 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산업 생태계의 변화 등을 꾀할 예정입니다. 이 기업은 2012년에 국내 1호 민간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구축한 곳으로 전기차 인프라 사업의 다각화와 기술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최초로 생긴 회사예요. 2012년도에 충전 인프라라는 사업으로 처음 퍼스트 무버로 했어요. 상당히 고생도 많이 했지만 이제는 제주도가 5% 이상이 넘어갔기 때문에 저절로 굴러가요. 이 대표는 제주도의 전기차 보급 확산과 안정적인 인프라 구축의 원동력으로 물리적 거리와 일관성 있는 도의 정책을 언급했습니다. 남에서부로 41km, 동서로에서 76km예요. 한 바퀴 도로면 176km예요. 첫째는 물리적으로 차가 갈 수 있는 항속거리가 200km 이하였기 때문에 한 그런 심리적인 요인도 있었고, 두 번째는 제주도가 정책적으로 카본 프리 아일랜드, 제주바이 2030이라는 정책을 하면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했어요. 아예 충전기를 제주도에서 도 예산으로 곳곳에 설치를 했어요. 그리고 2년 가까이를 무료로 개방을 했어요. 대한민국 1호 전기 택시도 제주도예요. 꾸준히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이 기업은 2014년 국내 유일의 전국 단위 24시 전기차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동형 긴급 급속 충전기도 자체 개발했습니다. 콜센터로 들어오는 내용들이 대부분 충전기 위치 문의라던가 충전기 사용법 문의, 그리고 충전기가 고장났을 때 고장 접수를 해주시는 부분이 제일 많아요. 해결해야 하는 숙제도 있습니다. 정부나 지자체의 보조금이 줄어들면서 전기차 충전 요금의 기본료가 높아져 수익 창출의 다각화를 위한 사업 모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한전이 기본료를 부활하는 순간에 저희가 전국적으로 한 2,000개가 있어요. 제주도에 1,000개, 육지에 한 1,000개가 있는데 전기요금을 1,000만 원 내외로 내던 거가 지금 4,500만 원이 나와요. 그게 올 7월에 되면 25% 올라가고 내년에 되면은 100%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도 기본료 부담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러면 충전 인프라만 하는 게 아니고 저희 회사는 예를 들어서 전기차에서 나오는 요즘은 업사이클링이라는 용어를 써요. 배터리죠. 그거를 재활용하는 거죠. 이제는 전문적인 산업부나 기타 기술하는 사람들이 해서 차에서 2차, 3차 산업으로 연동이 돼서 그렇게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가솔린, 디젤 등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 중심으로 산업 생태계가 이동하면서 발생하는 기존 산업의 체질 개선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환 상생 모델에 대해서 이미 저희들은 연구를 하고 있고요. 기존의 지유소나 정비소들이 어떻게 전기차 산업으로 연계가 될 수 있을지, 전환될 수 있을지, 어떻게 지원하면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을 하나둘씩 풀어나갈 예정입니다. 제주도는 전기차 체험 및 인식 개선을 위한 기지 역할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온 홍준호 씨 부부는 이곳에서 전기차를 렌트했습니다. 처음 사용하는 전기차지만 만족도는 높다고 말합니다. 지금 시기가 코로나 시기인데 모든 게 환경 변화랑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연차도 물론 차도 좋고 하지만 지금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때 후대 자손들에게 물려줄 때는 이 자연을 그리고 환경을 잘 물려주는 것이 또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기에 전기차를 또 저희가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제주도 자체는 충전을 할 수 있는 곳이 너무 많아갖고요. 전혀 불편하지 않고 음식을 먹을 때, 카페를 갈 때 곳곳에 전기 충전하는 곳에 들려서 충전을 해놓고 저희가 여행을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처음에 이제 저희가 그 콜센터 같은데 이제 내용들을 좀 분석해 보면 그 렌터카 타시는 분들이 사용법이나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제주도에 관광에 와서 처음으로 이제 전기차를 한번 타볼까 하는 느낌으로 시작을 했는데 만족도가 높다 보니까 다시 방문해도 전기차를 타시고 올라가서도 이제 전기차에 대한 상당히 좋은 인식을 가지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주도가 어떻게 보면 이제 전국에 확산하는 이제 그 시발점이 되는 구조가 되기도 하죠. 홍동원 컬처마루 대표가 운영 중인 제주시에 위치한 이 카페는 도민과 관광객에게 기후변화 심각성을 알리고자 전기차 이용 등 저탄소 생활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도와 제주도 에너지공사의 발주를 받아 지하의 체험 공간을 조성했습니다. 여기는 뭐를 위한 공간인가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생활하면서 친환경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전시를 해 놓음으로써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이제 친환경 제품 이런 것도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려줌으로써 이제 집안에서 실생활에서 이제 친환경 제품들을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가상으로 꾸며놓은 공간입니다. 사람들이 처음에 와가지고 되게 신기해해요. 아, 이런 것도 있었어요 하면서.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은 잘 짜여진 정책만큼이나 교육이 중요합니다. 인식 개선과 지속 가능한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이쪽에는 이제 내가 환경에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이 얼마나 있는지,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지 요거를 이제 질문지를 통해 가지고 이제 4가지의 환경 초보자, 환경 지식인, 실천인, 전문가 이렇게 나눠둔 거예요. 그 옆에 보시면 저기는 이제 환경 실천 카드인데 네. 지금 여기서 자기가 못 하고 있는 것들을 이제 집에 가서 나는 요거는 꼭 하겠다라는 실천 카드를 약속이네요. 그쵸. 제주도의 변화는 전기차 보급을 넘어 신재생에너지의 확대와 관련 산업으로도 번져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가 아까 신재생에너지 14%인데도 지금 출력 제한이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육지는 약 8%입니다.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을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20%로 가자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제주도는 14% 15%인데 문제가 생기고 있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국가와 제주도가 협업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이게 결국 한국판 그린 뉴딜의 성공의 키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큰 경남, 더 깨끗한 제주도를 위한 길 위로부터의 모빌리티 혁명. 이는 공간의 개념을 확장해 함께 성장하는 경남,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 제주로 실현돼 도시와 경제, 그리고 우리의 일상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이제껏 그래왔듯 우리는 앞으로도 환경과 지역, 사람과의 연결을 통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끊임없이 진화하고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